네, 오늘은 최근 현대차가 이제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할 때 이 70억 불, 그러니까 이 9조 원을 들여서 전기차 공장 투자를 하기로 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이 한 젊은이의 고백이 담긴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 한 권이 미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무려 이제 55주간 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힐빌리라는 거는 이 산골 마을에 사는 백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이제 쇠락한 공업지대인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는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백인 하층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러스트가 이제 영어로 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녹이 쓴 공장 설비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아무튼 이제 당시 이 책의 저자가 살았던 지역이었던 이 미들타운은 이 가와사키 철강회사 본사가 있던 이 오하이오주 남부의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지역에 중국의 싼 철강 제품들이 수입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기업들은 이제 서서히 도산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 지역의 노동자들의 삶도 이제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때는 안정적인 직업과 이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시민들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의 값싼 수입품, 그러니까 값싼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이 경쟁사들이 전부 도산을 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고, 이제 그 여파로 마을에서는 뭐 술 취하고 싸우고 욕하는 게 이제 매일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쓴 필자도 자신의 초등학생 시절을 회상했을 때 쓴 글을 보면 이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집에 가면 이제 마약 중독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있었고, 또 실직한 아버지는 이제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정이 뭐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이후부터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뭐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뭐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복지 정책에 큰 힘을 싣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바마 역시 또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서 이제 임기 내 복지 강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펼친 이 무상복지 정책 중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고, 또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어떤 이 쿠폰 같은, 그러니까 식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준 식권으로 음식료를 산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술을 사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죽어라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이제 그 돈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제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이 사회 전체에 팽배하게 퍼졌고, 그리고 이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빈민층 백인들의 삶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다른 정책들보다 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이 제조업 부흥을 추진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힐빌리들이 빈민층이 된 이유를 보면 이 제조업 분야에서 도태됐기 때문이고, 또 이걸 간파한 트럼프는 이 일자리 개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제조업을 다시금 부흥하기로 했고, 이제 이로 인해 트럼프는 이 힐빌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고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트럼프는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35%에서 이제 20%로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이제 무려 한국보다 이제 5%나 낮은 법인세 국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법인세를 이제 5%를 더 아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이제 갖춰지게 되는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시너지가 높은 산업군이 뭘까요? 사실 삼성만 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이 삼성중공업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조선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대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이 완성차 업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2차, 3차 협력사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당시에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이 자유무역 협정 관세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은 이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했지만 이 조립 부품들은 이 저렴한 멕시코 임금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제조를 해왔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미국 자동차 근로자들의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22달러였지만은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3.5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멕시코랑 자유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손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들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려면 이 부품 4개 중에 3개는 이 미국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품을 조립할 때 이 절반 이상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멕시코의 평균 임금이 3.5달러라고 했었는데 16달러 이상을 쓰라고 하는 거면은 미국 노동자들을 이제 더 쓰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앞으로 이제 미국산 부품과 이제 미국산 이 노동자들을 더 쓰라고 두 가지를 개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은 결국에 이제 멕시코에 있는 부품사들을 미국으로 이제 옮기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인들이 멕시코까지 가서 이제 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더 비싼 부품과 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미국 노동자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미국산 자동차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유럽의 뭐 폭스바겐이나 일본,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회사들만 반사 이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는 결국 미국의 완성차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조업체들의 공급 물량은 적어져서 트럼프의 큰 그림은 무산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수입 관세를 올려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성장하는 이 방해 요인을 제거하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미국은 이런 관세 폭탄을 부과한 건 아니고 아직 이제 5년간 유예된 상태에서 이제 현재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됐다면 이제 그 타격은 뭐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이제 현대차의 타격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증가가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유럽과 일본은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반면 현대차는 이 가성비로 타는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 미국 자동차 브랜드 순위를 보면 뭐 1위가 도요타, 2위가 포드인 반면 이제 현대차는 7위, 8위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상위 랭커 브랜드들은 가격이 조금 올라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를 하겠지만 이 가성비로 승부를 걸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는 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70억 불, 그러니까 9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미국에다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올해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현재 지배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뭐 매크로가 어찌됐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또 높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또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낮아졌고 그로 인해서 중간 선거를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의 이 자동차 공장, 특히 이 제조업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 대규모 공장 신설 발표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부품사들의 동반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진짜 이유인 것이죠. 특히 이제 여러 지역 중에 이 조지아주에다가 신설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조지아주는 20년간 공화당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재검표까지 해서 이 민주당의 바이든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중요한 경합 지역이었다고 하죠. 따라서 현대차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을 돕기 위해 여러 지역 중에 이 조지아주를 특히 선택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앞으로 관세 문제는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악재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어찌됐든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해도 이제 그 지역에서 현대차 공장으로 인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양다리를 걸친 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현대차가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